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어 박쌤입니다. 한국사의 기초 1, 기본 탐구활동 최신 정보 반영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과 한국의 대학과 평생 교육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땡땡은 한국의 최고 교육기관이다. 땡땡에 진학한 학생은 전공 공부를 하며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는 전문 땡땡에 진학할 수도 있다. 한국의 최고의 교육기관이 어딜까요? 네, 그렇죠. 네. 대학교입니다. 대학, 최고의 교육기관 대학입니다. 중학교, 자, 중학교에는요, 자유학기제가 있다랬고요. 자, 이때는요, 시험을 보지 않고 진로 체험이라든가, 토론, 또한 논술, 그 다음에 또 직업 체험, 그 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취미나 다양한 것들을 해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들을 찾는 이런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중학교 3년 중에 한 학년 중에 자유학기제. 자,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1년 정도 하는데요. 2번에 6개월씩 나눠서 하는 곳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라는 말이 있고요. 자, 유치원은요, 아까 뭐라 했죠? 3세에서 5세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에 다니는 곳이고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건 평생 교육에 관련된데요. 자,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대학교에 가지 않아도 학점을 이용해서 대학과 같은 동등한 자격을 주는 기관이라든가 또한 평생학습 계좌를 운영하든가 평생교육과 관련된 기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번. 다음 설명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표 하시오. 한국에서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 더 유리하다, 더 낫다 이런 표현이겠죠. 네, 그래서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대학을 졸업하기도 합니다. 초중고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 주부, 노인까지도 자신의 관심이나 필요에 따라 공부를 계속하는 것을 평생교육이라고 한다. 자, 평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된다. 계속 공부하고 싶으면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 네, 맞습니다. 다음 3번. 사진과 가장 관련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공부를 하지 않고 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요. 자, 글씨를 쓰고 있는데 이거 붓으로 볼 수 있으죠. 이걸 서예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피아노를 치죠. 자, 아까 했던 것 같아요. 자, 시험을 보지 않고 그 학기 동안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다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자유학기제. 어디서 한다 그랬죠? 중학교 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평생교육 공부하고 싶으면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다. 그죠? 평생교육이라고 하고요. 대학생 멘토링,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거는 대학교에 들어가면 하는 것들입니다. 자, 다음 4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인정된 학습기관에서 일정 시간 교육을 받아 학점을 인정받으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학위 취득이라는 것은요, 대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같은
자격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대학교 나온 것과 같은 자격을 준다. 이게 뭐랬죠? 학점 은행제라고 합니다. 은행이라는 것은 우리 알고 있죠. 돈을 모으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는 돈은 아니고요. 학과 점수를 모아서 그 모은 점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학위 취득을 받는 것을 학점은행제라고 하고요. 이중언어. 자, 이중어는 두 가지 언어를 교육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친구들 이제 고향 나라에서 온 친구들 있고요. 이제 고향 나라에서 온 친구의 자녀들이 있겠죠. 그래서 고향 나라의 언어와 한국의 언어. 그래서 어느 한 가지 아니라 두 가지 모두 교육을 한다. 이걸 이중 언어 교육이라고 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라는 말이 있는데 이 바우처라는 뜻에는 어떤 뜻이냐면요. 도와주다라는 단어가 숨어 있어요. 바우처. 자, 평생 교육을 하려면 노인이나 주부, 그 다음에 또 뭐 일반 직장인도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하라고 했죠. 그러다 보면 돈이 좀 모자란데 난 너무 배우고 싶은 게 많다라고 할 땐 도와주는 제도 있습니다. 어디서 도와줄까요? 정부가 도와준다. 그걸 평생 교육을 위해서 도와주는 평생교육 바우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5번 한국의 대학 교육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약 70%이다. 네, 맞습니다. OECD 국가보다 조금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대학을 마치고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한 사람은 대학원에 진학합니다. 자,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 학위를 받고요. 공부를 또 더 하고 싶다.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기본 2년이지만 논문까지 쓰려면 3년 정도, 4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대학교에 가는 대신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 지금 점점 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학과 전공 수업 외에는 다른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아니죠. 참여하는 편이다. 학과 공부 이외에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자, 6번과 7번 관련 있는 내용을 서로 연결해 보시오. 평생 학습 계좌. 자, 평생 교육을 할 때 학습 공부하는 때 계좌를 한다. 계좌라는 단어 들어봤죠? 언제 들어봤죠? 자,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나간 내용이 찍히는 것을 계좌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평생 교육 공부한 내용이 뭔가 기록된 것, 뭐 이런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럼 어떤 뜻일까요? 학습, 공부한 내용이 등록하고요. 관리하여 학력 취득을 하거나 사회 참여, 취업 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증명서 같은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평생교육 바우처, 자, 바우처 도와주다. 누가? 정부가. 19세 이상의 성인 중에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해주는 평생교육 이용권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부하고 싶으면 이제 바우처라고 도와주는데요. 이제 카드를 통해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서 그거로 이제 학원비를 내던가 공부한 내용을 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